테슬라 소식입니다. 베렌버그 충분히 하락한 테슬라 사라. 목표가 $255. 테슬라를 매수하라고 월가의 투자금융기관인 베렌버그가 권고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매수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30일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렌버그 애널리스트 아드리안 야노식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등급으로 높여잡고 목표 주가를 $200에서 $25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매수한 데 따른 주의 분산 등의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테슬라의 주가 배수는 우리가 주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매수와 중국의 혼선에 따른 기술적 압박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오는 3월 1일인 테슬라 투자자의 날이 단기적인 촉매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지난 3일 $108.10로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마감한 이후 64.6% 급등했다. 테슬라는 여전히 지난 석 달 동안 22% 하락한 상태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4.3% 상승했다. 아드리안 야노식은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도 회사의 원가 우위 전략을 반영하는 성장에 대한 투자를 대변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한 내부 생산 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터리 셀 생산의 확대가 테슬라에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전기차 생산업체와의 경쟁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노식은 테슬라가 25%가 넘는 총 마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023년 가격 주도의 일시적인 하락 이후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 생산 공정이 이동함에 따라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23.8%로 전년 동기 27.4%보다 낮아졌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0.5% 오른 $178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2019년 이후 첫 매출 감소 전망.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1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30일 보도했다. 매체는 작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원활하게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초 고객들은 애플이 새 아이폰의 크리스마스 배송을 약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플은 투자자들에게 생산 문제로 예상보다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UBS의 데이비드 보트 애널리스트는 혼란의 여파가 정점에 달한 것은 작년 11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보인다며 미국에서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의 대기 시간은 34일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리피니티브의 집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작년 4분기에 1,211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1,239억 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 EDC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18% 감소해 EDC가 조사한 이래 최악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어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의 주당 순이익이 1.9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 매출은 682억 9천만 달러, 아이패드 매출은 77억 6천만 달러, 맥 매출은 96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됐다. 기타 제품 매출은 152억 6천만 달러, 서비스 매출은 206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됐다. 한편 애플은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4분기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부족이 올해 1분기에 수요를 견인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매출이 980억 달러를 다소 상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경쟁력 강화 통한 중장기 성장 전망. KB증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023회 개연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2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같은 기간 6.5% 감소한 2.32달러를 기록했다. 유중호 KB증권연구원은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와 PC 부문 실적 부진이 매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에서 19% 성장할 것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원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는 지난 분기 예고됐던 것으로 경쟁 환경 악화와 비용 절감 추세가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PC 사업 부진과 더불어 단기 성장 둔화가 전망되지만 AI 기술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로우코드 노코드 솔루션인 파워 플랫폼 성장 등 서비스 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빗장 풀린다. 정부가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에만 허용되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기업이 진출이 가능해진다. 31일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캡 등급제 개편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공포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캡 등급제 개편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공포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가로 하 등급에서 물리적 분리 요건을 완화, 논리적 망 분리를 부분 허용해 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내에 물리적인 IT 인프라와 데이터를 둘 것을 요구했다. 또 해외 기업들이 국내 공공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캡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내 진출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 클라우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만큼 아마존 웹서비스,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NHN, KT,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하등급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할 경우 데이터 주권 약화, 해외 클라우드 독점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캡 개편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준범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에 진입해 생태계를 장악해버린 상황에서 해외 클라우드가 공공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기존 관성대로 해외 제품을 쓸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환경에서 국내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즈로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애저, GCP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하면 점유율 80%를 웃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클라우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새로운 음악 생성 AI 뮤직 LM 개발. 구글이 새로운 음악 생성 AI 시스템을 시연했다. 출판 전 논문 서버 ARCV에 게시된 논문에서 구글 엔지니어 그룹은 새로운 시스템 뮤직 LM이 컴퓨터로 생성된 노래에서 새로운 수준의 구성과 높은 충실도를 확립한다고 주장했다. 뮤직 LM 생성은 쓰기, 그림 그리기, 시험, 말하기 또는 수학적 증명 생성과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딥러닝 AI 애플리케이션 일부다. 댄스 디퓨전, 주크박스 및 리퓨전을 포함하여 노래, 생성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다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각각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들 프로그램이 만드는 노래는 인간 작곡가의 작업과 차이가 존재한다.
이 새로운 노력에서 구글팀은 새로운 시스템이 생성된 노래의 품질과 텍스트 프롬프트 준수 모두에서 이전 시스템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구글 리서치 사이트에서 많은 예를 제공한다. 한 예로 우주에서 길을 잃은 경험을 유도하는 테크노 곡은 실제 악기로 연주하는 클래식 곡을 복제한 곡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이 연주한 28,000시간의 노래를 훈련시켜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가변 길이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리프 또는 전체 노래를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종종 교향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있는 노래를 만들어 이야기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이상을 만들 수도 있다. 시스템은 또한 특정 악기 또는 특정 장르에 대한 요청과 같은 세부 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 또한 요청 시 보컬을 생성하거나 더 정확한 보컬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지만 결과는 가사를 모르는 로봇 합창단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다. 구글은 일반 용도로 앱을 출시하지 않았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에서 생성된 음악의 약 1%가 인간 아티스트의 작업을 직접 모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도용과 소송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